예, 안녕하세요. 예, 경도 세시사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은 경도 세시사의 세 번째 제3수인 윷놀이입니다. 척사라고 했고요. 이것은 기산 풍속도에 있는 윷놀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요 지금 윷놀이 요것은 콩윷인데 이곳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꽃무늬가 있죠. 물론 이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이 지금 현재 경도 세시사의 윷놀이라든지 우리 문헌에 있는 윷놀이의 별자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속박물관에 있는 것은 이렇게 꽃무늬니까 물론 꽃무늬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윷놀이가 하늘의 무늬, 곧 천문을 기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자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도 원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미래학교와 우리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에서는 전통놀이 가운데 지혜를 겨루는 판놀이, 저포라든지 쌍욕이라든지 육박이라든지 승경도, 승남도, 구고 소환도 같은 것을 발굴하고 고증하고 보급하고 이 전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전통놀이 TV라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전통놀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소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전통놀이를 가르치고 전통놀이를 전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분은 전통놀이 지도사범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놀이를 배우고 전승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기회도 드립니다. 관심 있게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 경도세시사 제3수는 바로 윷놀이입니다. 윷놀이는 한자로 척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쌍쌍이 다투어 윷 던지니 저포와 비슷하며 28, 이거 스무 입자입니다. 입팔성, 전 28별짜리 북극성 받드는 그림이라 고운 손가락으로 육가락 4개 잡으니 뭐 나와라 도 나와라 사람마다 달리 외치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벌 번역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 신지혜, 이 석사 논문을 쓰신 신지혜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저포라든지 쌍육의 원전을 전부 해독하고 원형을 복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윷놀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한번 문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시풍속지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이 경도 잡지, 경도 잡지에는 유독공이 쓴 거죠.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붉은 쌀이나무 두 토막을 내서 반씩을 자르죠. 그러면 육가락 4개가 나오죠. 4쪽으로 만든다. 길이는 색치니까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지 그릇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서 이런 방석, 둥근 방석이나 네모난 방석을 놓고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자, 콩요시라 하면 콩같이 작게 만들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만든 윷을 가지고 내기하는 놀이를 윷놀이, 사희 또는 던질 척자를 써서 척사희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윷을 던져서 4쪽이 다 엎어지면 모, 4쪽이 다 젖혀지면 윷. 한자로 이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쪽이 엎어지고 한쪽이 젖혀지면 도, 개,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는 모두 29개의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도개걸 윤모가 우리말이니까 비슷한 한자음. 그래서 여기 보면 모, 그죠? 그리고 류, 그다음에 도. 왜냐면 한자로 유이라는 치읓자가 들어가는 윷 발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 그다음에 걸 이렇게 돼 있고요. 요 판에는 여기 요 판에는 29개의 동그라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총 7개. 7개는 북두칠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의 별자리는 28수, 동방 7수, 서방 7수, 남방 7수, 북방 7수, 가운데는 이제 북극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 별자리는 29개, 그래서 동그라미도 29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각각 말 4개씩을 한다. 말 4개는 동서남북이 되고 춘하추동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천문을 본다 그러면 사시,
천문을 본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세시라고 그러죠. 세시 풍속할 때 시. 자, 그래서 말은 4개다. 그래서 도는 1발 가고, 개는 2발 가고, 그다음에 걸은 3발 가고, 윷은 4발 가고, 모는 5발씩 간다. 자, 이렇게. 그리고 정초 1월에 가장 많이 논다. 이게 이제 경도 잡지에 있는 바로 윷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리고 이 윷놀이는 저포란 놀이와 무지 비슷하다. 근데 저포와는 약간 다르다. 그래서 또는 이제 이웃을 던져서 이 주역 64개를 만들어서 기륭을 점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점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경도 잡지에는 점사가 다 돼 있거든요. 64개. 하지만 지금은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보게 되면 적형 2조 붉은 쌀이나무를 2개를 쪼개면 4개가 나오죠. 4개. 그리고 이름은 수컷 모, 이숙할 류, 그러니까 윷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이 도, 개, 걸 이렇게 도, 개, 걸, 윷모. 보세요. 도, 개, 걸, 윷, 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29개의 둥근 점이 있는데 재밌잖아요. 4개가 이렇게 엎어지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엎어지면 등만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반대는 4개가 우러러본다. 그러니까 이것은 윷이다. 3개가 엎어지고 하나가 우러르면 도, 이런 식으로 2개가 엎어지고 2개가 우러러보면 개, 그 다음에 하나가 엎어지고 3개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걸, 그리고 놀이판에는 모두 29개의 권이라는 게 둥글권이니까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사람이 하고 4말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윷놀이를 많이 아시니까 특별하게 안 하셔도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윷놀이에서 이렇게 우와 첩이라고 되어 있죠. 우와 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와 첩. 그래서 우는 우회하다, 첩은 지름길. 그래서 여기 보면 우첩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다음에 수영하면 이기고 지는 거. 질수, 영, 이길 영.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는 윷놀이에 대한 간단한 게 경도 잡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식인 연하세식이도 비슷하죠. 설날부터 보름까지 소년들이 주로 논다. 이 경도 세시사에서도 윷놀이는 소년들의 놀이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제4수가 되는 널뛰기는 여자들의 놀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항세식에도 주로 남자들, 소년들이 서로 모여 윷놀이를 한다. 그죠?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윷을 거둔다.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농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름이 되면 윷놀이를 하면 벼가 죽는다라고 해서 하질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20개를 바깥으로 그리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에다가 가운데 점하면 9개. 그래서 총 29개. 그죠? 29이다.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가 입,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 세 번째가 열, 네 번째 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입, 그죠? 입, 그다음에 여기가 공, 이렇게 순서대로 입, 공, 그다음에 여기가 열, 그다음에 여기가 출. 이렇게 쓰겠죠. 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나오면 출이 되는 거죠.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엎어지면 모. 그 다음에 유자가 틀리죠. 앞에 동국 경도 잡지와 유시. 그리고 개도 틀리죠. 그 앞에 건 낮개자지만 이것은 10개자잖아요. 그러니까 동국 경도 잡지는 이렇게 됐잖아요. 낮개자. 여기는 10개자. 그러니까 발음만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발음만 이렇게 발음만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자로 보면 그
동그라미의 이름은 입공열출 이렇게 써 있고 두 명이 대결하고 그다음에 모는 5칸을 가고 윷은 4칸을 가고 벌은 3칸을 가고 개는 2칸을 가고 도는 1칸으로 간다. 뭐 경도 잡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건데 또 재밌는 게요. 먼저 말이 가 있는데 거기 그 동그라미에 말이 갈 때 적의 말이면 내가 잡는 거고 내 말이면 업어간다는 뜻입니다. 기즉 합지, 그러니까 적즉 식지. 적의 말이면 잡아먹고 그다음에 내 말이면 업어간다. 그죠? 득, 모유, 모와 윷은 그다음에 적의 말을 먹으면 그러니까 모윷 또는 적의 말을 먹으면 연척 합계. 그러니까 2번 제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연척 합계. 그죠? 그래서 말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이기는 거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말이 모두 나오면 동일하면 승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윷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식의 마지막이 동국세식입니다. 1859년이니까 쌀나무 2가지를 갈아서 4개로 만든 것을 유치라고 하다 똑같죠? 모. 그다음에 여기는 흐를 유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썼고 여기는 흐를 유자를 썼죠. 동국세시기에는 부끄러울 유자, 그다음에 동국잡지는 그다음에 열왕세시기에는 부드러울 유, 그다음에 동국세시기에는 흐를 유 이렇게 했습니다. 도개걸 윤모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한다. 그죠? 뭐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한자도 뭐 큰 말 없습니다. 이렇게 저포와 닮았다고 하는데 저포는 이제 또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점괘를 본다고 하는데 점괘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 동국세식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적형 2조 이렇게 돼 있고 뭐 4개의 말을 쓴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윷놀이는 우리가 유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의 6판 암각화는 울산대학교에서 이것을 정리한 건데 현재 확인된 게 85개인데 그 이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 같은데 새겨져 있는 6판 유적이 약 85개, 뭐 제주 항파들이라든지 임실, 울산 이렇게 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윷놀이와 관련된 문헌 자료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윷놀이를 하나의 경전처럼 만들어서 사희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희경. 그래서 사희경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희경. 자, 그고요. 이 강천소화록 안에, 강천소화록 안에, 강천각 소화로 그 안에 여기 각자 빠졌네. 그 안에 사희경이 있어서 예전에는 몰랐죠. 이게 왜냐면 문집이 정리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윷놀이에 대한 문헌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마 이 경도 세시사가 끝나면 아마 그 다음이 전통놀이 문헌자료 공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요 사희경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조시기에 활동한 심이군의 문집인 강천각 소화록에 수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윷사의 명칭도 도개걸윤모. 물론 한자는 조금씩 다르죠. 한자는 다르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걸, 류자가 지금 계속 다르죠. 이렇게
썼던 유자가 있고, 부드러울 유자가 있었고, 흐를 유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리 유자죠. 이렇게 무리 유자. 서로 이렇게 다 다르죠. 그렇지만 발음은 다 같다고 보십니다. 걸도 좀 다르지만. 그리고 오늘날 행해지는 방법과 규칙이 거의 일치하다. 그래서 여기 사마가 함께 갈 수도 있고, 하마가 업어갈 수도 있고, 말이 각각 다르게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개가 동시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을 업어갈 수도 있고 단기말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놀이판은 천문을 본땄다. 이 정도로 이 윷놀이를 하나의 철학적 체계로 정리한 게 사이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윷놀이를 하나씩 여기 제 3소 윷놀이를 하나씩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을 한번 해보면 제 1구부터 하겠습니다. 제 1구에는 쌍투라는 것은 둘이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척이라는 것은 마주보고 던진다는 겁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쌍과 대를 하나의 운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던지는데 마주보고 던진다. 그죠? 쌍투 대척. 그리고 항상 이 7원은 4개가 앞쪽에 있고 후렴구가 3구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는 대체적으로 이 다섯 번째가 주로 동사를 띄고 있습니다. 동사를. 그래서 저포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지금 전통놀이 학교에서 보급하고 있는 저포 원형에 근거한 놀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저포판입니다. 저포판. 그리고 왜 저포가 비슷하다고 했냐면 윷놀이는 4개의 육가락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저포는 5개의 육가락을 던집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 사람들이 윷에 대한 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유이기 때문에, 고유놀이이기 때문에 아마 윷과 비슷한 저포를 가지고 윷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저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9개의 동그라미 가운데 바로 북극성을 떼면 28개, 28수를 상징하게 되죠. 28개짜리 북극성을 받든다. 그래서 옥지섬섬, 그 다음에 염삼옥, 4개의 육가락을 쥐고서 호로, 호독, 중중수. 그리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쌍투, 대척, 저포. 이렇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저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라는 것은 여기 가죽나무를 말합니다. 가죽나무. 이렇게. 저포는 가죽나무고요. 포는 우리가 부들입니다. 그래서 단오날 창포에 이렇게 머리를 감죠. 그 바로 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나무를 잘라서 육가락을 만들고, 이 부들을 잘라서, 부들은 파랗게 파란 거 이렇게 약간 황토색으로 익거든요. 그럼 이걸 잘라가지고 말을 쓰면 확연히 구별이 되죠. 그래서 저와 포를 합해서 노는 놀이. 그래서 5개의 윷으로 노는 전통 판놀이가 되겠고요. 백제시대 때 저포를 많이 했고, 이 조선시대 때 생육신의 하나로 수양대군의 왕이찬탈을 거부하고 방랑하면서 살았던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쓰면서 그 금오신화 속에 남원에 있는 만복사 저포기를 남김으로써 유명해졌죠. 바로 그 저포기의 저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포를 이렇게 노는 모습입니다. 저포를 이렇게 노는 모습이고요.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하는 공익사업 중에 하나가 전통놀이 민속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했던 저포놀이고요. 이 저포놀이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오목경이라고 하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우리 고전학당의 전통놀이 문헌 자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경이라든지 저포경이라든지 육박경이라든지 아니면 쌍육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전통놀이의 문헌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배울 때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 눈목자를 쓰는 오목이 아니라 육가락이 5개 달려서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오목경. 이렇게 보시면 이 오목경이 바로 이 저포를 복원하는 기본 텍스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2구를 보겠습니다. 2구. 그래서 북극성을
여기 보면 28별자리 북성. 그래서 이것은 22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10이면, 자, 10 보이죠? 10이면 요게 20, 요게 30, 그죠? 그래서 이것은 30, 이건 30세, 이것은 22, 이건 10, 그래서 10,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10, 20, 30. 그래서 이것은 22, 그래서 28성이 되는 거고요. 이 전자는 다시 하겠습니다. 극은 부구성, 도는 천문도. 이게 천문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동방칠수, 여기죠? 여기 각부터 각, 여기 항, 저, 방, 심, 미, 기 하면 동방, 칠수가 되고요. 여기 북쪽에는 두, 우, 여, 허, 위, 실, 벽. 그 다음에 서쪽은 여기 규루, 위묘, 필, 자, 삼. 그 다음에 남방 칠수는 정귀, 유성, 장, 입, 진.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북도,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8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전통놀이를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요 글자 중에 28수라고 됐죠? 28성. 그것을 여기 궤도전자를 썼습니다. 보통은 28수 할 때 잠잘 숫자를 쓰는데 여기는 왜 전자를 쓰냐면 운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자, 척자, 전자 이렇게 맞춘 건데 궤도전자인데 이건 이제 발이고 이것은 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뜻하면 발이 머무는 곳, 발이 가는 곳. 그래서 이 전자를 씁니다. 이걸 발족자를 빼면 우리가 유기전 할 때 가계전자 할 때 이거 씁니다. 유기전. 그래서 별자리가 이렇게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족자를 쓴 겁니다. 전자를 써도 되고요. 숙자, 우리가 동가숙 서가식 할 때 그걸 쓰고 이름은 부를 때는 수라고 씁니다. 28수 또는 28전 한데 여기다 발족자가 있는 전자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28성, 입팔성전 그리고 공극도 이렇게 받든다. 별자리를 받든다. 그다음에 옥지, 고운 손가락 옥지, 그다음에 섬섬. 그래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섬섬 옥수 할 때 이렇게 섬섬을 뒤로 옥지 섬섬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염자는 잡을 염자입니다. 잡을 염자인데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부처님의 여러 일화 가운데 염화미소라는 있습니다. 염화미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어떤 거 설법을 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대제자, 큰 제자인 가섭이 시 웃었거든요. 부처님이 이렇게 꽃을 들고 웃으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가섭존자만이 시 웃었다라 해야죠. 그래서 염화미소라는. 그래서 이때 쓰는 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할 때 요 바로 잡을 염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순 4개를 쓰기 때문에 저포는 5개를 쓰니까 오목이라고 하고 요순 4개 육가를 쓰니까 사목이라고 한 겁니다. 사목. 그래서 포, 도, 수, 목. 그래서 이게 같은 음가, 같은 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목 쓴 거고요. 자, 이 유사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숟가락 사자로 쓰이는데 이 유술 쓸 때는 이렇게 나무 목자에다가 넉삭자를 써서 이게 유에 가장 가까운 뜻을 표하고 있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나무와 4개. 그래서 유사자를 씁니다. 육가락 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육가락으로 쓰는 내가 조선시대쯤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척사 또는 사희 해서 유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보면 사구를 보면 호로, 호도, 중중수. 그래서 여기는 모나와라 도나라고 했는데 아마 이 번역을 하신 분은 이게 윷놀이기 때문에 저포의 노와 도를 모와 도로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렇지만 저포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포는 이 육가락 5개를 던져서 무늬가 같은, 그러니까 여기에 독과 치가 있는데 이렇게 무늬가 같은, 그래서 여기에 4개의 유사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왕체라고 불러서 아주 고급스러운 말을 움직일 수 있는 유사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전부 검은색이 있으면 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있고 배가 3개로 드러나면 이것은 독이라고 부릅니다. 독. 그래서 노와 독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유시라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불렀겠죠. 호로, 그 다음에 환, 호로, 환, 그 다음에 여기 백, 이렇게 백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요 척, 전, 독이 운가를 맞추기 위해서, 운을 맞추기 위해서 백이라면 운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독이라고 한 겁니다. 같은 척, 전, 섬, 독이 같은 운이기 때문에 일부러 독이라고 한 거니까 실제로는 백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독이라고 했다. 저포의 왕체 중에 하나다. 노독. 그 다음에 중중은 이 여럿 사람들, 여럿이 하고 있는데 수, 요 2개는 아주 특별한 유사이거든요. 그래서 모나와라, 도나와라, 사람마다 달리 외쳐,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노나와라, 동나와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유사이를 부르는 걸로 수,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쌍이, 다토와 유던진이 저포와 비슷하며 28소 28자리 별자리가 북극성 밭드는 그림처럼 육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고운 손가락으로 손가락 4개 잡아서 노나와라, 동나와라, 다른 말로는 모나와라, 도나와라, 여러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부르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봤던 1수, 2수, 3수를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본다면 1수 진하래, 조정이품, 문안회, 금일궁은 진조계, 오왕매철, 원정하, 유모흠숭, 성덕래. 이것은 이제 가사를 붙이고 노래를 붙여서 그러니까 가사를 있죠. 그래서 조정이품, 문안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수는 떴고 동자반의 기척장 이런 식으로요. 이게 다음과가 있으니까 신흥 관절 배야냐 건홍굴지 과첨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호돈 신년기 병탕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3수 쌍투 대척 사접복 이팔성전 공극도 옥지 섬섬 염삼호 호로 환독 중중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악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을 읽는다 정도로 해서 제3수 윷놀이 척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경도세시사 제4수는 널뛰기입니다. 도판이라고 부르거든요. 널뛰기 판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앞쪽에 척사가 남자들의 놀이라면 이제 널뛰기는 제4수는 여성들의 놀이로, 그래서 기산풍속화에 있는 널뛰기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도세시사 제3수 척사 윷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